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보통 시장에 대한 분석들 함께 정리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일단 국내 시장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셀인메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섹터별로는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지난주 국내 시장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코스피 그리고 특히나도 코스닥이 좀 좋지 않았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하루 상승하고 화수목금 4일 내리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2,500선도 다시 하회했고요. 시장의 예상은 도리어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좀 하락을 해서 좋지 않았었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좋지 않았었던 시각을 좀 회복시켜주는 이런 모습으로 시장,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5거래일 내내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당연히 2,500선도 넘었고요. 그러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우선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거래 대금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9조 원 다시 넘었었는데, 월요일부터 워낙 좀 낮아진 거래 대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도 상승을 했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7조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거래 대금을 보여줬고요. 화요일이 8조 원, 수요일이 7조 2천억, 금요일이 7조 7천억, 목요일이 7조 7천억, 그리고 금요일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조 원 미만인 9조 1,999억 원, 9조 2천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날 그래도 9조 원 이상을 회복한 모습은 좋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은 좀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좀 아쉬운 모습이다라는 게 이 살짝 한 가지 흠인 모습이었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화수목금 4일 동안 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기관은 월수금은 매수, 화목은 매도, 좀 퐁당퐁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기관도 월수금의 매수 금액이 화목의 매도 금액보다는 훨씬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요일 매도 금액이 575억 원이었고요. 목요일이 817억 원 매도인데, 매수하는 날은 1,500억 이상씩, 1,500억 정도씩,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외국인 수급을 좀 놓고 본다라면, 코스피 외국인은 다시 반도체, 역시 반도체라 그래야 될까요? 반도체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도 이 삼성전자, 사실 상승률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았는데 삼성전자가 주간으로 보면 1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하이닉스가 4,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000억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외의 종목을 본다라면 뭐 삼성의 SDI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하나솔루션, 삼성전기까지, 한미반도체도 있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를 굉장히 강하게 샀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반도체를 강하게 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좋은 점이기도 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결점이기도 한데요. 이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많이 샀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요. 4거래일 동안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이 많이 사는 금액 중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4일 동안 1조 5천억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순매수 금액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1조 5천억이 조금 넘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1조 6천억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전기전자 섹터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만 산 거거든요. 조금 넓혀보면 전기전자 섹터만 샀다.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반도체만 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반도체가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 국내 증시가 하락은 잘 안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하락은 잘 안 하는데, 좀 다 같이 올라가야지 시장에 여러 투자자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외국인이 좀 반도체만 샀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고, 이번 주도 반도체가 좋을 가능성은 매우 좀 높은데 그 외의 섹터가 좋으냐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 여기는 물음표가 많이 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 주에 어떤 섹터를 같이 좀 사줄지를 같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매도한 섹터, 지난주에 매도한 섹터 좀 가본다라면은 은행주와 화학주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아요. 포스코홀딩스가 1,000억이 넘는 유일한 매도 종목이고요. 그 외에는 뭐 신한지주라든지 아니면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뭐 은행주, 화학주 쪽으로 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과 외국인, 이제 기관 쪽으로 좀 넘어와 보면 기관과 외국인 비교해 봤을 때 좀 이 매수 매도가 갈리는 주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매수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기관 매수 1위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물론 외국인만큼 뭐 1조 넘게 사실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의 매수 1위 삼성전자고요. 매수 5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LG 이노텍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DB 하이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기관도 역시 전기전자 섹터를 가장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의 매력을 본다라면 하반기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실적을 지금 실적보다도 이 하반기 3분기나 4분기의 실적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라는 게 이번 수급에서 지난주 수급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외국인이 현대차와 기아 샀는데 기관은 현대차와 기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뭐 레버리지, 인버스 뭐 이런 말씀 사실 많이 안 드렸었는데 이 기관이 매수한 2위가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매도한 2위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상방 쪽으로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수급에서도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사실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 월요일 날은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좀 강보합 정도의 모습, 사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은 월요일은 하락을 했지만 화수목금은 4일 연속 상승했다. 코스닥도 코스피만큼은 아니어도 코스피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는 좀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월수금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 강도는 기관의 매수 강도 코스피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나은 게 있죠. 거래대금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좀 낮습니다. 거래대금이 9조 원대 후반, 사실은 수요일과 목요일 좀 떨어졌어도 8조 원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10조 원을 다시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조금 더 높다. 근데 이 거래대금이 외국인과 기관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래대금이 아니라 좀 개인으로부터 좀 만들어진 거래대금이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코스닥의 주간 이 수급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부터 좀 본다라면 외국인 YG 엔터테인먼트를 2주 연속 가장 좀 많이 샀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4거래일 연속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순매수를 하면서 700억에 가까운 순매수하는 금액을 보여줬고요. 매수 2위가 JYP입니다. JYP 엔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 엔터주에 집중을 했는데 엔터주는 지금 실적 워낙 좋은데 하반기 실적도 좋죠. 역시 실적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하는 종목을 와서 좀 살펴본다라면은 매도에는 2차전지 이 삼형제가 1, 2, 3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위고요. LNF가 2위고요. 에코프로 BM이 3위입니다. 에코프로가 2천억에 가까운 1931억 원 순 매도를 했고요. LNF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 합쳐서 또 1,000억이 넘습니다. 이 세 종목으로 3,000억이 넘는 이 순 매도를 보여줬다라는 게 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외국인은 2차 전지는 특히 이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는 아직은 이라는 물음표를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닥의 이 기관 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조금 달라요. 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이 좀 비슷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외국인의 매수 1, 2위 종목인 YG엔터와 JYP엔터가 1위와 3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반해 매수하는 종목들에는 이제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 소재와 장비 조절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전자 섹터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좀 좋게 본다라는 게 수급에서 많이 보여주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는 아직은 이라는 물음표, 그리고 이 엔터주는 실적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여전히 이 괜찮게 보고 있는 수급을 외국인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뭐 잘 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 조금 아쉽다 싶었더니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좀 집중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실히 좀 엔터주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2차 전지는 매도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미증시는 조금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증시도 나쁜 건 아니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계속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었죠. 경기 침체 우려감.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감보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되죠. 사실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될 텐데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목소리가 좀 나오기 때문에 증시가 좀 강하게 못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한 섹터, 제가 코스피 말씀드릴 때 외국인이 반도체만 산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만 산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반도체 섹터 위주로 사실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좋은 모습들 나타내는 이유도 있고요. 마이크론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국내에서 SK 하이닉스 상승한 것처럼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3위 마이크론이지만 미국에서 상승했다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미국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커플링 정도는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죠. 이 반도체 섹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주에도 커플링 정도는 좀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는 강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증시,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인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도 진전 중이니까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 대출 우대 금리, 이 LPR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 1년물이 거의 기준금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국의 경제에 대한 이런 결정들 어떻게 가는지 잘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중국의 이 성장률이 사실은 좀 아쉬웠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을 걸로는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덜 좋으면서 시장이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중국 대출 우대금리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더 우위지만 그래도 중국의 경제 지표도 그만큼 중요한 게 오늘 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로존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 잠정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보면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와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도 중요하고요. 근데 좀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죠. 마켓 제조업과 서비스 PMI 잠정치, 그리고 5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건 부채 한도 협상이지만 사실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에 살짝 무게중심이 밀렸지만 그래도 좀 더 중요하게 따졌었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지표들은 경기 침체 우려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5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나오고요. 미국에서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NVIDIA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뭐 FOMC지만 그래도 좀 더 단기적으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경우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와 연결이 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요일로 가보면 미국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옵니다. 예상은 2.6%에서 1.1%로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소가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1분기 GDP가 좀 떨어졌다. 그럼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5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도 사실은 화요일 날 5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 나오는 것처럼 경기가 얼마나 되는 이 침체가 안 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금융통화정책회의 열리는데 사실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죠. 거의 동결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에 영향 미친다라면 코스트코 실적은 경기 침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요일 날은 미국 1분기 GDP와 코스트코의 실적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4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4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이 부분보다도 4월 PCE 물가지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PCE 물가지수에 따라서 다시 또 경기 침체.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더 중요했다라면 이번 주에는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좀 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를 포함해서 주중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들 꼭 체크해 두시고요. 국내에서는 금통위까지 열린다는 점 투자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 시장이 좋았죠. 국내 시장이 좋았는데 이 국내 시장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도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매물 소화 없이 바로 2,600선 돌파한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 국내 증시 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만큼 강하게 간다라고 너무 좀 적극적으로 베팅하시기보다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국내 증시 지난주 국내 시장 정리할 때 외국인 매수 말씀드릴 때 반도체주만 좀 산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반도체주 이외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금 큰 대형 섹터 쪽으로 해서 좀 매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을 되어 있다라면은 사실 반도체 분위기가 살짝 꺾인다라면 아니면 반도체가 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라면 국내 시장도 같이 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 어떻게 사는지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관의 매수는 연속성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기관 연속적으로 특정 종목들, 특정 섹터들 계속적으로 사기는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살 수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상승보다는 차익 매물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올라가기에는 이번 주 나올 경제 지표들 그리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 등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미국 가보면 사실 숙제가 많죠. 근데 이 숙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사실 시간이 흘러진다라면 좀 해결되는 숙제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부채 한도 협상 가장 지난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부채 한도 협상 시간 흐르면 끝날 거고요. 연준 통화 정책도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발언들만 할 거예요. 근데 이 페드 와치라든지 이런 미국의 저명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멘트를 내놓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침체 이슈는 지표들과 함께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 과정이 이번 주 내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단기 예상 밴드는 2,430선에서 2,550포인트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난주 막판에 좀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는데 과연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반도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 확산되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